번째 시간은 여러분에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응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특강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 이 파이썬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것이 인공지능까지 연결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인공지능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강의를 한 거를 강의 자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이그젬플로 인공지능에 대한 예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자료를 나중에 그것도 제가 강의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기초라는 그런 이제 자료를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겠지만 이걸 보시면서 같이 이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인공지능의 교과서는 딥러닝 파이토치 교과서라는 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좀 하시면서 책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우리가 한 5년 전 이렇게 우리 바둑을 가지고 지금 기계하고 인간이 한번 대결한 적이 있죠. 이러한 기능은 기본적으로 이 머신러닝이라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학습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와의 대결에서 이 기계가 승리하게 된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학습을 한 결과물들이 이제 쌓여서 어떤 게임이나 또는 뭐 이미지를 해석한다든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해진 것이고요. 이 코드의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바로 파이썬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한 파이토치라는 모듈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미리 만들어진 인공지능 기반의 툴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학습 알고리즘이라는 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데이터와 그 학습 데이터에 따르는 정답, 페어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이루어지고 이것이 어디에 분류되느냐, 개냐, 고양이냐, 뭐 사람이냐, 무슨 뭐 동물이냐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학습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어려서 사물을 보고 인식을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하는 것은 이미 인간의 뇌 속에서는 정리가 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기반적인 알고리즘이 지도학습이라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파이썬을 배우듯이 인공지능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내는 것을 비지도학습 그리고 자기가 반복적으로 강화하면서 이 바둑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이렇게 수많은 뉴런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결합체들을 가지고 서로 세포들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해 왔고 이런 인간의 뇌의 구조를 이제 컴퓨터로 구현한 것이 딥러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학습 과정은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컴파일이라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학습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셀의 구조로 만들어서 서로 데이터들을 결합해 줌으로써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셀과 셀 간의 연결 강도들을 계산해 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이미지 해석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 신경망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의 시대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개발 환경은 이미 여러분들은 이 콜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콜앱을 공부할 때 했듯이 CPU와 GPU를 무료로 쓸 수가 있고 특히 라이브러리들을 패키지들을 모듈들을 다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이점이 있고 단점은 10시간 이후에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코드를 저장한다든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콜앱 환경 설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았고, 이렇게 다크 모드로 하고, 줄번호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콜앱 환경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CPU 사양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도 우리가 다 확인해 보는 코드는 여러분이 이미 해 보았고요. GPU 사양도 GPU 설정을 해서 GPU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도 전부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버전을 우리가 체크해 본다든가 또는 뭐 우리가 리눅스 환경도 체크해 보는 거 해보았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기억이 여러분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지금 리눅스 환경은 뭘 쓰지 한다 그러면 파이썬 환경은 느낌표 파이썬 이렇게 해주고 버전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버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이 여기다 놓고 그쵸? 파이썬 여기 스펠이 다 틀렸네요. 다시 여기서 파이썬 파이썬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버전 이렇게 해서 실행해서 파이썬 버전이 현재 얼마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7.5 버전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리눅스 버전도 한번 체크해 보죠. 그러면 플랫폼 임포트라는 명령을 써서 임포트 플랫폼이라는 거를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플랫폼 플랫폼의 플랫폼 이렇게 메소드죠. 우리가 아까 공부한 메소드가 이제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메소드를 호출해 봄으로써 우리가 현재의 리눅스 버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우분투 18.04 바이오닉을 쓰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행 속도도 체크해 보는 것도 샘플 코드를 해 보았는데 여러분들 실행 속도는요. 사실은 이것도 한번 코드를 넣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파이썬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가능한 건데 여기다 플러스 코드를 넣고 컨트롤 V 해줌으로써 이제 코드를 데리고 와야 되겠죠. 왜 안 데려와지나요? 이렇게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 코드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와져요. 답답합니다. 왜 안 들어와질까요? 잘 안 들어와질 때는 이거 제가 링크를 여기다 걸어놨기 때문에 이 코드를 다시 들어가 봐가지고 제 블로그로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체크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요거를 물어볼까요?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뭡니까? 다시 해볼까요? 이게 제 노트북이 이렇게 복사하기 기능이 잘 안 돼요. 컨트롤 C 해서 다시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요 기능이 다 사라졌는데 쭉 해서 다 없애버리고 그죠? 이게 어디까지 다 없애버리고 여기까지 있잖아요. 엔터 이렇게 치면은 해당되는 블로그로 연결될 것이고 여기서 코드 체크해서 아까 속도 체크하는 요 모듈이죠. 요 코드가 지금 제대로 안 긁어져서 여기서 컨트롤 C 해서 요거 코드 복사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코드를 데려오도록 진짜 안 되네요. 이렇게 컨트롤 C 여러분은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지금 키보드를 좀 바꿔야 되나? 이렇게 해서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왔고 이것도 잠깐 보면은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코드들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함수 만들기 임포트 매스를 통해서 매스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왔고 디바이저라는 약수 만들기 함수를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약수라는 거는 맨 처음에 이렇게 리스트 빈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매스의 라이브러리 루트죠. 스퀘어 루트를 사용해서 제곱권을 만들고 구하고자 하는 약수의 값에 따라서 계속 1부터 나눠 나가면서 나누어 떨어지면은
그 div라는 빈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 나가면서 인서트, 어펜드를 쓰지 않고 인서트를 썼던 이유는 이제 나중에 얘를 소팅까지 해가지고 순서대로 좀 추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알 것 같고, 임포트 타임 인치란 걸 써가지고 시간을 재기 위한 포트를 제가 임포트를 해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시간을 호출해 봄으로써 총 이걸 구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1000이라는 값의 약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값이 작기 때문에 이거 약수 구하는 거는 뭐 2.5초에 12-5승이 걸리는데, 만약에 큰 약수를 써볼까요? 뭐 100만? 1000만? 뭐 이렇게 쓰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이거 0.006초 걸리는데 뭐 억만 뭐 수를 막 늘려나가면은 아마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몇십 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를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죠. 너무 큰 수를 해가지고 얘가 지금 시간이 계속 가도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시간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것을 제가 체크한 건 이유는 뭐냐면은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GPU를 써가지고 조금 더 속도를 높여 나가면은 속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 가속들을 안 쓰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숫자에 대해서 지금 약수를 구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강제 중단을 시키려면 컨트롤 MI를 치면은 이제 인터럽이 걸려가지고 이제 수행이 중단되는 거고요. 너무 큰 수를 입력해가지고 지금 실행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예제대로 얼마를 보내라고요? 1, 2, 3, 4, 5, 6, 7, 8, 9, 0, 1이라는 1, 2, 3, 4 1, 2, 3, 4, 5, 6, 7, 8, 9, 0, 1이라는 수에 대한 약수는 몇 초 걸리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초, 2초, 3초, 4초, 9초, 2.4초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수의 약수를 구하는 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9초대 실행 속도인데 왜 얘는 2.4초가 나왔을까요? 그때 컨디션에 따라 틀린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 속도를 체크해 보는 코드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예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 한번 했던 내용들이고요. 어디까지 가고 있죠? 쭉쭉쭉쭉 가서 실행 속도 체크하기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치. 이제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파이토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파이토치는 이제 페이스북이 만들어낸 언어 토치를 가지고요. 조금 더 파이썬 버전으로 2017년에 공개한 것입니다. 일종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그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파이토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토치의 철학은 파이썬의 철학을 계승하고 있고요. 토치에 관련된 패키지들은 토크 비전, 데이터셋, 모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영상 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을 우리는 활용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학 함수, 미분, 신경망 구조라든가 최적화 알고리즘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토치 환경 내에서 기계학습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랑 함께 파이토치를 이제 후반부에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텐서라는 데이터 조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그것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작업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GitHub의 저장소 만들기를 하나 해보고 싶은 건데요. GitHub라는 것은 또 구글 드라이브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코드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GitHub의 저장 장소 만들기도 제 블로그로 가시면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GitHub는 제가 인공지능 쪽의 폴더를 가보시면 파이토치라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GitHub의 파일 올리기를 잘 올려놨고, 요 단계를 갖고 하나하나 해나가면은 GitHub에서 새로운 리파지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GitHub를 가입하고, 그 다음에 GitHub 저장소 생성하고, 생성해서 설치하고 다운받으면
어떤 것이 생성되냐면 git bash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요. 그거에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초기화하는 명령들을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제가 여기다 올려드린 뭐 get bash를 열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유저네임에 해당되는 컨피그를 갖다가 git하든가 하는 긴 명령어들은 여러분 이제 해봐가지고 하시면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S 코드를 열어서 여러분 VS 코드 설치를 해보자고 막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VS 코드 설치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근데 지난 학기 강의할 때는 쉽게들 다들 하셔가지고 저는 이거 VS 코드 설치하는 거를 따로 제 강의를 안 해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VS 코드는 우리가 콜앱을 쓰지 않고 자체 PC에 있는 터미널을 이용해서 명령들을 수행하는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긴 명령을 통해 가지고 리눅스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터미널을 새로 새 터미널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긴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명령들을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first commit 명령 이런 거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콜앱 노트북에서 GitHub 사본 저장 이런 식으로 쭉쭉 따라가시면은 GitHub 저장소에서 콜앱이 업로드한 주피터 노트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서 잘 하셨다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은 코드를 넣었는데 저의 Git 저장소가 링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올린 여러 가지의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들을 보면서 이렇게 깃을 올려놓으셨구나 교수님이. 그러면 여기를 오픈인 콜앱으로 치면은 제 콜앱 사이트로 여러분들이 원격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미리 짜놓은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고 만약에 무시하고 계속 가기 실행해 보면은 바로바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노트북으로 제 블로그로 가셔서 그렇죠. 파이토치로 어디 있다고요? 인공지능 밑에 파이토치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콜앱 GitHub 파일 올리기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 단계를 거쳐서 만든 저의 git 저장소 링크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제 링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제 링크 제가 공유한 콜앱 파일들을 오픈인 콜앱을 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들어가면은 콜앱으로 연결되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실행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로 복사할 수도 있고 물론 여기를 고치면은요 이것은 여러분께 콜앱이 아니라 제 콜앱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치면은 실행은 돼요. 실행은 되는데 변경 사항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제 콜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드라이브를 복사하셔서 실행해 보고 아무튼 여기서 제가 만든 코드들을 여러분이 실행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협업하고 코드를 같이 공동으로 작성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GitHub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장소를 서로 만들고 친구들끼리 콜앱을 공유하는 협업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콜앱으로 한 번 더 체크해 가지고 아까처럼 콜앱으로 연결해 주는 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들어가서 제가 오픈한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오프닝 콜앱을 누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콜앱 터미널로 여러분이 접속을 하셔서 제가 만든 코드들을 실행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git을 이용해서 설치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VS 코드는 뭐 계속 몇 번 강조하는 거지만 VS 코드까지 설치를 해보시면은 터미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소 초기화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초기화 화면까지도 나오는 걸 해보았습니다. 텐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잠깐만요. 텐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딥러닝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텐서라고 하는데요. 텐서라는 것은 일종의 데이터 구조이다. 그래서 1차원 텐서는 뭐 그냥 한 줄짜리죠. 2차원 텐서는 뭐예요? 이미지처럼 X, Y로 이루어진 것이고 3차원 텐서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3차원 텐서는 뭐가 있을까요? 갈라 이미지 같은 건 3차원 텐서이죠.
한 장의 이미지에 컬러의 RGB가 또 이렇게 깊이 방향으로 있으니까 3차원 센서, 3차원 데이터는 컬러 데이터, 컬러 이미지를 3차원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4차원은요. 걔네들이 모인 이미지들이 수백 장이 모인 데이터셋을 4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5차원은요. 하나하나가 또 시간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동영상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5차원 센서고 동영상들의 모임은요. 동영상들의 모임은 6차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7차원, 8차원은요. 데이터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묶음 단위의 확장을 우리는 차원이라고 얘기하지. 뭐 우주에서 얘기하는 뭐 3차원 지구에서 뭐 4차원 지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구조에서 텐서의 구조는 이렇게 계속 데이터가 늘어나는 데이터의 차원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텐서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텐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텐서를 만드는 기본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는요, 여기다, 컨트롤 MI 해서 얘는 아까 아직도 들고 있네요. 그래서 빠져나오고, 예를 들면, 여기다 플러스 코드를 해서 텐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텐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치를 우리가 임포트를 해 와야 되는데요. 토치는 그냥 말 그대로 임포트하고, 네, 임포트하고, 토치 해버리면은 토치가 연동이 됩니다. 간단해요. 한 줄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텐서를 만들려면은 뭐 A라는 텐서를 만들기 위해서 A라는 텐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토치 기능에 있는 클래스의 메서드, 텐서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다부터는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배열을, 리스트를 넣고 그냥 치면은 1차원 텐서가 되는 것입니다. 1차원 텐서, 한 줄짜리 데이터죠. 이렇게 만들고, 프린트 A를 해보면, 네, 막 우리가 마치 배열 리스트 만들듯이, 네, 토치의 텐서를 만든 것이고, 또 얘의 타입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네. 텐서, 1차원 텐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1, 2, 3, 4, 5라는 텐서가 만들어졌고 토치 텐서라는 클래스로 얘는 구성이 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2차원 텐서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2차원 텐서는 또 B라고 가정을 하고 뭐 텐서, 토치, 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죠? 네, 텐서 해가지고 이번엔 대괄호를 2번 붙이면 돼요. 그래서 1, 2, 3에 뭐 한 줄짜리 텐서가 다시 또 4, 5, 6 뭐 임의를 하는 겁니다. 또 한 1차원 텐서 또 7, 8, 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를 2번 닫아주고 소괄호까지 닫아주게 되면은 네, 훌륭하게 1, 2, 3 1차원 텐서, 4, 5, 6 2차원 텐서, 7, 8, 9 세 번째 텐서가 3개가 모이면 2차원 텐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2차원 텐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네들의 타입과 값을 또 찍어본다 그러면 프린트 네, B를 해주게 되면은 얘네들의 타입과 뭐죠? 값을 찍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실행해보고 또 얘네들도 타입도 실행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2차원 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구나. 3차원 텐서는 또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얘네들이 또 여러 개가 있으면 3차원 텐서가 되는 거 아닌가요? 3차원 텐서까지 만들어 봅시다. 자, 3차원 텐서는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해주고 C라는 건 3차원 텐서를 만든다 그러면 가로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까지 쭉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들어가 콤마를 치고 엔터를 치면은 3차원 선서의 두 번째 게 또 형성이 되겠죠. 그럼 또 얘를 복사해서 뭐 틀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네, 컨트롤 V 해주게 되면은 3차원 선서의 두 번째 그룹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밀려났죠? 네, 여기가 이상하네요. 여기서 얘가 엔터를 쳐보면 어느 자리에 와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자리군요. 네. 네네. 그럼 가로가 하나가 없어야 되는군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는 뭐 11, 12, 뭐 값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13, 네. 14,
뭐 15, 16, 17, 18, 19. 네, 이렇게 바꾸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뭐 2개짜리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닫아버리면 3차원 센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네, 3차원 센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3차원 센서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값도 한번 찍어 보게 되면은 프린트 C 해가지고 3차원 센서는 어디가 된 겁니까? 텐서 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C를 찍어보고 C의 타입을 찍어보면은 네, 3차원 텐서의 값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차원 텐서의 값을 찍어봄으로써 프린트 C의 가로가 하나 많죠? 예, 가로트 개수를 딱딱 맞춰지는 거니까 3차원 센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타입, 모양을 또 알 수가 있죠. 모양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쉐입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쉐입, 프린트 A하고 점을 찍게 되면은 또 텐서의 뭐 메소드들이 쫙 있는데요. 그 중에서 쉐입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무지 많은 메소드가 이 텐서에 달려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하늘색은 멤버 변수, 보라색은 네, 메소드라 그랬습니다. 쉐입은 어떤 게 있죠? 쉐입이란 명령이 있는 것을 확인해. 뭐예요? 하늘색이잖아요. 저는 지금 메소드인지 멤버 변수인지 헷갈려가지고 지금 좀 찾아본 건데요. 그러면 가로를 붙이면 안 되겠네요. 그럼 가로를 안 붙여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쉐입만 써주게 되면 A의 타입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타입으로 돼 있어요? 크기가 5개짜리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럼 나머지 다 크기를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shape 이렇게 해서 B의 모양, C의 모양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메소드인지 멤버 변수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색깔을 좀 보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만 중요한 메소드들이나 특수 멤버 변수들은 외워두면 또 좋겠죠. 그래서 C.shape이라는 걸 써줌으로써 해당되는 객체의 모양을 리턴해주는 튜플 모양으로 리턴해주고 있는데, 네, 5, 3x3, 2의 3의 3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2차원은 3x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x3을 알 수 있는데 3차원은요. 3x3짜리가 2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x3짜리가 2개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토치의 데이터 구조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더 후반부는 이렇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파이토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텐서의 랜덤 넘버를 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랜덤 넘버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초기에 랜덤 넘버로 또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작위 숫자라고 하죠. 네. 그래서 랜드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토치 x는 이렇게 torch lan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내가 2x3의 어떤 텐서를 만들겠다. 프린트를 해보면 네, 랜덤으로 어떤 2x3의 2차원 텐서 값의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걸 할 수 있고, 뭐 3x3으로 한다 그러면 3x3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13x13으로 했다 그러면 13x13짜리 어마어마한 169개짜리의 뭐 데이터 구조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옆으로 벌어졌는데 8x8만 할까요? 그러면 64개의 2차원 데이터의 랜덤 데이터가 줄이 넘어가면은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이 무작위로 형성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CPU나 GPU로 쓸 수 있는 것은 CUDA 명령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자 여기서 지금 만약에 내가 런타임 구조를 바꿔가지고 유형 변경을 해서 GPU를 쓰게 된다고 그러면은 네, 이렇게 GPU를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장을 눌러가지고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서 우리가 GPU를 쓰게 되면은 어떤 명령을 쓰게 되는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임포트 토치를 새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GPU를 바꾸는 순간에 이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다 초기화돼 버리니까 다시 그것을 초기화 시키겠다는 명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였죠? 뭐 2차원 데이터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원 데이터 하나를 여기서 복사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버버리죠. 네, 이렇게 해서 2차원 센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쿠다로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여기처럼 C의 B의 GPU라고 할까요? 네, 뭐 B의 GPU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거는 뭐 그냥 변수니까 막 이름을 붙이는데 B의 쿠다라고 치게 되면은 GPU로 내가 앞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린트 B의 GPU를 한번 찍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GPU를 나중에 쓰게 되면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GPU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쿠다 제로 해가지고 이제 GPU로 모든 데이터들을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GPU까지 해가지고 텐서를 공부를 했습니다.